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둔감과 경기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등 지자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SNS 등을 통해 괴담 등이 떠돌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출과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큽니다. 정부가 일상생활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한 가운데 지역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전남에는 50여 개의 무형 문화재를 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을 영상물로 제작해 보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선 소강 상태로 접어든 걸까요? 추가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8명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 28명 중 7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요. 나머지 환자들의 상태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퇴원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1, 2차 전세기로 귀국해서 아산과 진천에 격리됐던 우한 교민들은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퇴소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중국에선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823명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3일부터 확진 환자가 급등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중국에서 1,483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둔감과 경기 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해남군 등 지자체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빨갛고 노란 장미꽃이 한가득입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장미꽃과 백설기가 전달됩니다. 전라남도가 화해 소비 촉진을 위해 꽃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화해 농가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전라남도가 꽃사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요새 졸업식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축소가 되면서 지난해보다 꽃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화해 농가의 이런 어려움을 도가 좀 먼저 나서서 좀 한번 도와드려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전개했고요. 가족이나 친지한테 꽃을 선물하기를 실천을 하도록 하고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해남군은 일주일에 2번 구내 식당을 휴무하고 직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날을 운영해 상가 이용이나 전통시장 장보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해남 사랑 상품권을 일찍 발행해 유관기관이나 단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할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역 식당을 이용해 주고 또 전통시장도 방문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역 상권의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 지자체의 노력이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코로나19와 관련해 전남 동부권 확진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SNS상에 떠도는 괴담과 찌라시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지나친 우려보다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평소처럼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 남편이 광양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파만파 확산된 지라시입니다. 어느 식당에 갔고 어느 매장에 방문했다는 언급이 담겨 있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같은 지라시와 루머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아울렛을 비롯해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 겁니다. 좀 항상 손 씻고 뭐 마스크 착용하고 그러고 있죠. 일단 있던 계획도 다 취소했고 일단은 집에 있을 예정이에요. 지역민들의 몸살림이 계속되면서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광양 매화축제 취소 여파에 불고기 특화거리 상인들의 매출도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역에 단 한 명도 없다며 안심하고 활동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한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매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상 안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외출을 자제하기보다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평소와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게 지역 경제에도 개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4시간 비상근무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당,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등을 많이 이용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가 4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전남 동부권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지나친 우려나 걱정보다는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을 보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여론은 지금 박은경 기자입니다. 백화점도 자주 다녔는데 자주 안 가 이러면서. 안 나가는 편이에요. 손님이 안 와요. 관광객도 손님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경영 어려움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주춤하고 완치 사례도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기만 해도 좀 불안해서 확실히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사람 많이 있는 데는 가면은 거기 또 중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종합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일각에서는 외출을 꺼리면서 교통사고는 줄고 민간소음 민원은 늘었다는 웃지 못할 통계도 내놨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안 와요. 지금 경영 어려움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꺼려하니까 그런 주장이 많이 있어요. 악화된 각종 경제 지표들도 쏟아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관광이나 수출 등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1분기 국내 소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자 정부도 축제 등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자며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지갑을 열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 그렇게까지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지금은 조금 좀 깔아앉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에서 계속 커지고 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왔던 4주 전에 비해 진정 국면으로 받아들이며 일상생활을 되찾는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쾌유하고 이제 완치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며칠 전부터인가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염려할 그런 이게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위축돼 버리면은 경제가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 또 보건당국의 촘촘한 방역은 계속 이뤄져야겠지만 이제 과도한 공포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열흘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광양 매화축제가 취소됐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은 그대로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매화축제를 취소 결정했지만 전국적으로 상충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통제와 방역통제, 무허가 건축물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3월 한 달 동안 단체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지원받으려면 20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이 관광지 한 곳 이상을 방문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지역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지역 음식점에서 일식 이상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 역학조사관 6명을 임명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명의 역학조사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시 인력 부족에 대비해 최근 감염내과 분야 전문가 3명을 역학조사관에 임명한 데 이어 예비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예비 역학조사관은 모두 6명으로 시군보건소 공중보건입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기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여수와 나주, 담양, 고흥과 완도, 신안 등입니다. 전라남도 역학조사반은 현재 3개 팀 23명으로 이루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9명과 감염병 지원단 9명, 도민안전실 5명 등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도지정 접촉자 격리시설로 농업기술원 내부 연수시설을 지정했습니다. 유사시에는 의사 1명과 간호사 8명, 행정지원 인력 1명으로 이뤄진 도의료지원단이 파견돼 근무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공문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전남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내부 보고서가 잇따라 게재됐습니다. 지난 11일 신안군 보건소에서 만든 이 문건에는 의심 환자의 거주 지역과 가족관계, 가족 1명의 직장이 담겼습니다. 해당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이미 제출받아 정확한 공문 생산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 상인 돕기에 나섰습니다. 도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지역 상인 소통의 날로 정하고 모든 직원이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도청 구내식당도 휴무에 들어갑니다. 현재 도청 구내식당 하루 이용객은 750여 명으로 지역 상인 소통의 날을 운영할 경우 연간 1억여 원가량이 지역 식당의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도는 2017년부터 매주 2회 수요일과 금요일 구내식당 석식 휴무를 통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해왔습니다. 짜여진 형태나 틀이 없는 유산을 통틀어 무형문화재라고 합니다. 전남에는 50여 개의 무형문화재를 도지정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을 영상물로 제작해 보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가마에 불을 지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마에선 불과 흙, 유약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푸른빛이 감도는 청자가 탄생합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36호에 등록된 청자장 이용희 씨의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구슬픈 노랫말.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 진도 사람들이 불렀던 진도 망가입니다.
상여를 맨 채 장지로 향하는 장례식은 요즘 들어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19호에 등록된 진도망가가 영상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찍었고요. 시군문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무형문화재 관련된 기관들한테 연구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물이 있는 유형자산과 달리 짜여진 형태가 없는 게 바로 무형문화재. 연극이나 음악, 무용이 대표적입니다. 무형자산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전수자를 찾는 일조차 어려운 게 현실. 전남의 고유한 무형자산의 맥이 끊길 위기에 놓이자 전남문화관광재단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남의 주요 무형문화재를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하기로 한 겁니다. 이른바 영상기록과 사업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될 무형문화재는 모두 50여 개. 이미 10개는 제작을 마쳤고 나머지는 추가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전수 조교라든지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맥이 끊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10개의 단체와 개인 그 무형문화재를 이렇게 취재를 하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옛 선조들의 지혜와 풍습이 깃들었지만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전남의 무형자산들.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 영상물 제작이 이루어지면서 무형문화재 보존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훈입니다.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한 호텔의 개별 구분 소유자들이 운영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개별 구분 소유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 위탁 관리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약속된 임차료 5개월치가 미지급됐고 비도덕적인 호텔 운영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호텔의 전기, 수도 등 공과금이 연체되고 각종 영업과 관련한 업체들의 대금 지급이 몇 개월씩 밀려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직원급여 지원 지급과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노동청 신고로 이어져 호텔 채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운영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맑고 포근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18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 동안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 초에는 강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씨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에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은 다시 눈이 시작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도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요즘인데요. 무엇보다 건강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꽃들이 날 보고 꽃이라 얘기하네.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며 조그만 새들도 카페 고양이도 오늘을 응원하네. 하나 둘 셋 넷. 거리에 심어진 파란 나무들이 오늘 하루 잘 보내라 손짓하네. 바람이 시킨 건지 나무의 마음인지 그건 알 수가 없네. 따뜻한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고 못 본 척 커튼을 닫아버려도 작은 틈새로 수줍은 인사하네. 예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